자, 정부가 기존 정책과는 반대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우려 섞인 목소리와 그리고 기대감, 양쪽의 입장이 좀 공존하는 가운데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 투자 방향 어떤 식으로 잡아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3기 신도시를 확정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럼 그 3기 신도시의 그 후보지들 중에서 투자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렇게 GTX니 3기 신도시가 뚫리면서 과연 새로 생겨나면서 어디가 과연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호재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고 9월 달에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마자 신규 택지 후보지 어느 택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밀도 누출됐고요. 또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7월부터 계속 일어나면서 3기 신도시가 나오면서 더더욱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정부가 좀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중심의 땅값들이 급등하게 되죠. 야당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굉장한 비난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회의원이 그 정보를 유출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보 기밀 유지가 안 됐던 거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혼란만을 가중시켜서 특히나 무슨 떴다방이라든가 아니 기획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투자자들을 사기로 몰아드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게 됐습니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3기 신도시의 이런 그 부분들이 7, 8월달 3개월 동안 무려 3,600억 원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래가 됐고요. 건수로 말하면 무려 8천 건이 넘는 근 한 10,000건이 되는 것들이 서울과 인근 에리어에서 타겟으로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의 유혹을 일으켰던 대단히 위험한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많던 그 신도시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정부가 얘기할 때는 경기도 고양권, 뭐 남양주, 하남, 그다음에 과천, 광명, 시흥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린벨트 이런 해제 과연 그 정보들이 누출되면서 어디였죠? 과천, 그다음에 광명, 시흥지구, 고양, 경기도 고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죠. 그린벨트 관련 해제된다고 투자자도 대단히 많은 투자를 했고요.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나중에 발표가 돼서는 어떻게 됐죠? 고양군 다 빠졌고요.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광명, 시흥도 빠졌습니다. 결국 남은 거는 과천은 근데 신기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것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지 않나. 그런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토지 투자 그 어떤 의혹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빼는 게 맞는데 왜 과천은 들어가고 고양이나 광명이 좀 빠졌을까? 하지만 이것들이 빠지고 뭐가 들었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이쪽 인천 계양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인천 계양 17,000가구, 그다음에 판교는 7,000가구, 죄송합니다. 과천은 7,000가구, 그리고 하남은 32,000. 가장 많은 남양주 왕숙은 66,000가구.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굉장히 좀 중심처럼 보이죠. 남양주가. 그렇다면 분산을 시켜서 도심에 가까운 20km 이내에 가까운 1기, 2기보다 가까운 곳을 하겠다. 대단히 중요한 정부의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기, 2기, 3기를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것 같아요. 1기, 2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기는 분당이라든가 일산이가 초기에 했던 곳인데 여긴 지금 성격이 둘 다 2기랑 어떻죠? 배드타운 성격이다. 잠만 자는 곳으로 됐다. 2기 중에 그나마 2기 중에 유일하게 지금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는 곳이 어디죠? 바로 과천입니다. 죄송합니다. 판교입니다. 판교. 제가 오늘 지금 과천과 판교를 했는데 이 판교는 2기 신도시 중에서 성공한 곳이죠. 왜 성공했을까요? 3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곳? 직주 근접의 자족 도시, 자급자족 도시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2기는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2003년도 노무현 정권부터 2023년까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가 아직 확충이 안 됐고 쇼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3기가 나와서 결국 같이 지금 현재 진행하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떻죠? 3기가 나오면 누가 3기를 가지 2기에 가겠습니까? 집값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 가능하게 되면 결국은 그쪽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값들은 연속 하락세를 머물 수밖에 없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잠시 뒤에 제가 이 직주 근접 자족 기능이 강화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무엇이 자족 기능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또 1기는 큰 해당은 안 되지만 2, 3기의 가장 문제가 뭐였죠 아까?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 교통 인프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GTX C 노선이 예비 탄소 조사를 이미 해결했죠.
하지만 C 노선은 지금 아직 B 노선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죠.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하지만 정부에서는 뭔가 좀 제대로 빨리 A 노선 착공됐고 B, C가 다 달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그런 우호적인 의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도 C 노선 같은 경우는 언제 착공하죠? 2021년. 앞으로 몇 년?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B 노선 통과도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분하게 기다리셔도 된다. 성급하게 기획부동산이나 어디가 올 거라고 올릴 거라고 막 좋을 거라고 쫓아갈 필요 없으시다. 예, 아직도 3년이 남았고요. B 노선, C 노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A 노선 이제 착공됐고요. 그래서 투자처를 고민하실 때 이런 기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굉장히 중요한 곳들을 지금 다 연달아 통과를 하고 있죠. 이 노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가 그런 핵심 지역이 될 것인가. 제가 초기에 얘기한 대로 그럼 어디 지역이 핫하게 떠오르실 것인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냥 운정이 뜨고 어디 뭐 대곡이 뜬다고 쫓아가가지고 땅 투자하시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그린벨트 해제될 거라고 미리 가서 너무 섣부르게 빨리 가실 필요 없다. 이걸 유심히 보시고 특히나 3기 신도시에서도 뭐가 중요한 거? 자급자족형 도시가 돼야 되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급자족형 도시 아까 제가 얘기한 어디 얘기했습니까? 현재 가장 성공 사례가 얘기할 수 있는 판교, 이쪽에 판교가 얘기되는데요. 이 판교가 그럼 왜 떴을까? 인프라가 충족됐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제일 중요한 교통.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직장. 판교에 대한민국의 중소 중견기업, IT 기업은 거의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3기 신도시 중에는 어디에 모일까요? 예,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혹시나 과천이지 않을까? 아니면 하남 쪽 정도가 어떨까?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하남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이외에도 교통 인프라나 직장 이런 일자리 창출 외에도 교육, 문화, 쇼핑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결이 돼야지만 그 도시가 자급자족형 도시로서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가 바라는 그 상황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과연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1, 2년 안에는 절대 안 되겠죠. 착공이 3년 뒤고요. 과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여러분들은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GTX 노선들이 다 통과를 하고 있지만 서울 안에 결국 이렇게 3기 신도시나 GTX가 나오면서 결국 결론은 도심 쏠림 현상이 더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뭐죠?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도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밖에서도 모두 들어와서 뭔가 문화 혜택이라든가 모든 걸 다 쇼핑이라든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면 굳이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5분도 안 걸리는데 저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운정이나 저 밖에 금정이나 별내나 의정부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안으로, 예,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투자를 하려면 서울역, 용산, 청량리, 삼성 이런 안쪽으로 돌아와야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제가 볼 때는 결과치이다. 도심 쏠림 현상은 더더욱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한 예로 자 서울에 우리 지금 자 앞으로 이거 내년도 아니에요. 3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도 빨리 해도 3, 4년이에요. 강남에 있는 곳에 지금 신규 택지를 잡아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걸 공급을 하겠다 했어요. 공급수가 얼마 되죠? 5천 가구도 안 돼요. 아까 이 5천 가구에서 과연 이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5만 가구도 아니고요. 결국 뭐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요를 더 자극시킬 수밖에 없다. 공급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강남에 이제. 그러면은 2018년도 올해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인허가 분양 실적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2만 가구밖에 안 돼요. 올해 2018년도에. 작년에 얼마였죠? 4만 가구입니다.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치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공급 절벽 현상이 서울 도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 다 묶어놨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심 안에는. 그럼 여러분 도심에 있는 아파트나 뭐 심지어 투룸이나 정말 목 좋은 곳에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떨어질까요? 수요가 많은데? 아까 외곽주처럼 외곽에 막 5만 가구, 6만 가구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통 인프라다, 뭐 일자리라든가 나머지 문화, 쇼핑 모든 인프라가 안 갖춰졌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과연 값이 오를까요? 일시적인 현상이죠 지금. 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찾고 부동산을 찾으니까. 하지만 미래의 관점으로 볼다면 예, 분명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향후에는 서울 도심의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3기 신도시라든가 GTX 착공이라든가 SOC 모든 사업들은 대단히 중요한 서울 도심의 집값에 긍정적으로 오히려 더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준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외곽에 눈을 돌리실 게 아니라 서울 안에 정말로 핵심 지역 안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스피노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가 과거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여러분 주식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트입니다. 예, 차트는 데이터의 결과치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맞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경험이 결국은 미래의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려면 지금처럼 우리 부동산의 10년, 15년, 20년치를 보십시오. 언제 한번 크게 낙폭해서 떨어진 적 있습니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지금처럼 조정기일 때가 오히려 핵심 투자 포인트이자 투자의 시기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